반갑습니다. 매주의 골방에서 친형처럼 혹은 옆집 형처럼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추천하는 우리는 많이 아는 형들 인 골방! 박자 놓쳤어. 그래서 그런 거야? 박자 놓치신 걸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지만 많이 아는 형들인 골방 녹화 현장은 라이브로도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유튜브 주소 잘 참고하셔서 라이브 직접 구경하시고요. 투표에도 한번 참여해 보시길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희가 어떤 주제를 갖고 토론을 펼치게 될지 바로 주제 공개합니다. 무서운 듯 웃겨 코믹 호러 영화. 여기 또 독특한 주제가 오늘 나왔어요. 그렇죠. 무서운데 웃긴 영화예요?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영화를 갖고 왔을지 제일 먼저 지난주 1승을 달성하신 거의 없더님의 영화 만나볼까요? 잠깐만요. 저 근데 이거 불만 있습니다. 네. 저 그때 1일 게스트로 왔을 때 1승 올렸잖아요. 올렸죠? 그럼 도합 2승이어야 맞는 거잖아요. 아, 그때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기 때문에 스쳤다가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아세요? 아깝네. 그럼 저는 2승이 맞는 거죠. 네? 네. 어느덧 2승을 달성하신 네, 그렇습니다. 없다님의 소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극장에 개봉하지 않는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올레 TV 초이스에서 영화 한 편을 골라왔습니다. 안나와 종말의 날입니다. 스코틀랜드 촌동네 리틀레븐에서 살고 있는 여고생 안나. 이 안나라는 이름은 미녀 전용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가 약간 선입견이 있는 이름이긴 해요. 그 선입견을 깔끔하게 지켜주는 인물이에요. 아, 깨는 거 아니에요? 절대 깨지 않아요. 안나는 예쁩니다. 그녀에게 도무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촌동네 리틀헤븐은 그야말로 생지옥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아버지 몰래 영국 밖으로 나갈 여행을 계획합니다. Oh no. What? Justin Bieber's a zombie. 그런데 갑자기 이 조용한 스코틀랜드 촌동네에 좀비가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The ladies, why don't you get behind me? 안나는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친구들 몇 명과 함께 모임을 결성해서 이 아포칼립스를 헤쳐나가려고 하는데요. 과연 안나는 좀비들을 뚫고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Time for a hero to step into the fire. 이 영화가 22회 부천 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됐던 영화예요. 그때 저도 이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사실 이제 이 좀비물이라는 게 컨버전스를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코믹부터 시작해서 아포칼립스물은 뭐 기본적으로 짬뽕 들어가는 네네네. 거고요. 로맨스도 나왔었고요. 그렇죠. 좀비 로맨스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지금 안 나온 거 하나 있습니다. 뮤지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딱 하나의 아이디어로 끝까지 가는 영화예요. 야, 좀비물에 예쁜 여주인공이 나와서 하이스쿨 뮤지컬처럼 뮤지컬을 같이 찍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 글리 플러스 좀비. 그렇죠. 글리나 하이스쿨 뮤지컬 같은 네. 거기다가 좀비물을 끼얹어 보는 거죠, 한번. 거리에 막 좀비가 넘쳐나는데 안나가 귀에 이어폰을 꽂고 너무너무 신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갑니다. 여기서 안나가 걸어가는 그 시선 처리라는 것이 그렇지. 안나가 걸어가는 이 앞에 광경의 좀비가 안 보일 수가 없는 동선인데 안나는 음악을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안나가 티네이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재앙 앞에서 역시 10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비가 눈앞에 있는데도 나는 내 인생을 개척하겠어 이런 종류의 노래를 아니죠. 부르는 그러니까 거예요? 좀비가 나타나면서 이 주인공들이 좀비란 이 아포칼립스를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네. 이 좀비라는 재앙은 오히려 이 친구들이 자기 인생을 한 번씩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돼요. Staring at a screen in a neon haze. 다만 이제 그거를 좀비물로 이제 막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잘 풀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진 않아요. 네. 풀지 못하였다. 그렇죠. 갖고는 왔는데 그러니까 초보 감독의 어떤 신선함은 살아있지만 네네. 어설픔까지 그대로 같이 살아있는 영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 나는 좀비 영화를 이미 볼맛은 다 봤어. 좀비물은 보고 싶은데 약간 상큼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주인공은 예뻤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시는 분들이라면 당장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안나가 예뻐요. In all this static noise, I need someone to break on through. 자, 이 영화 미리 보신 분들이 여러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네. 이 영화에 대한 대담함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의심하게 되면서도 멈출 수 없는 영화. 그런 매력은 있어. 네네네. 네. 또 그런가 하면은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질문도 몇 개 올려주셨습니다. 질문이요? 네. 질문 만나볼까요? 네.
좀비 뮤지컬 특이해서 좋긴 한데 네. 뮤지컬 영화는 뭐니 해도 음악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음악 퀄리티는 어떤가요? 음악은 전형적인 브리티시 락 스타일인데요. 굉장히 잘 팔리는 왜 머니코드라고 있어요. 예. 음악 자체는 굉장히 네, 깔끔하게 가사도 좋고 네. 10대의 어떤 그런 심리 상태를 잘 담아낸 가사들도 많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노래를 주인공 안나가 부르는데 그냥 뮤직비디오예요. Cause no one ever tells you when you're young. Love's not like the books, the films, or the songs.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껏 본 코믹한 호러 영화들은 네. 하나도 무섭진 않더라고요. 공포 영화나 좀비물 마니아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의심이 들어요. 좀비물 마니아들은요 무서워지려고 좀비영화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좀비물은 원래 시작이 사회극이었어요. 오. 그렇습니다. B급 감성이 좀비물 특성이라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비물은 태생이 B급이었고 언제나 B급이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B급이어야 돼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신선하게 다가갈 구석은 있겠네요. 아, 그렇죠. 좀비물은 오히려 약간 날림으로 만들어지고 약간 얘기가 제대로 완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어긋나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매력이거든요. 네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거의 없다님이 준비하신 영화의 촌철살인으로 영화 소개 마무리해볼까요? 영국 또라이의 모범적인 한방. 그럼 두 번째로 지난주에 2등을 차지하셨던 정크님의 영화 만나볼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믹 호러 무비는 바로 비틀주스입니다. 시골의 큰 저택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아담과 바바라 부부. 이들은 운전 중에 개를 피하다가 물에 빠져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사랑했던 저택에서 125년간 유령으로 사는 운명에 처하게 되고 말죠. Handbook for the recently diseased. Deceased. 그런데 이 집에 새로 이사온 찰슨의 가족은 저택 인테리어를 요상하게 꾸미기 시작하고 이를 참을 수 없었던 유령 부부는 그들을 몰아낼 공리를 하게 됩니다. This is so corny. Is this what we've been reduced to? Sheets? Think of them as death shrouds. 결국 한바탕 소송 끝에 그들은 찰스의 딸 리디아에 의해 정체를 들키게 되고 No feet. 이후 사람들이 유령이 나오는 것을 이용해 떼돈을 벌려고 하자 그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인 비틀주스를 고용하려 하는데 It's showtime. 과연 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비틀주스입니다. 오늘 주제가 웃기면서 무서운 영화잖아요. 네. 근데 이 팀 버튼이 가장 그 색채에 잘 맞는 감독이 아닌가. 이 당시에 팀 버튼은 신입 감독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어느 정도 성공 궤도에 올렸기 때문에 배트맨, 가위손 그리고 크리스마스 악몽을 찍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도 되게 이 영화가 사연이 깊어요. 특히 마이클 키튼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는 스탠딩 코미디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코미디적인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제 비틀주스를 연기하게 되는데 이때 연기력에 되게 반했던 팀 버튼이 이 인물을 이용해서 하나의 또 캐릭터를 만들려고 해요. 바로 자신이 그 다음에 찍기로 내정돼 있던 배트맨의 조커를 이제 원래 마이클 키튼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튜디오에서 반대를 하죠. 얘 너무 코미디 이미지가 너무 강해 라고 하니까 팀 버튼은 더 과감한 선택을 해요. 그러면 잭 니콜슨을 데려올 테니 마이클 키튼을 배트맨으로 하게 해달라 라고 해서 오히려 그때 이미지를 개그맨에서 확 자리매김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I'm Batman. 그리고 이 영화에 나오는 위노나 라이더 이때 되게 어린 나이에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요. 특히 명장면 중에 하나가 그 자신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고 되묻는 그 유령단한테 Live people ignore the strange and unusual. I myself am strange and unusual. 그래서 이게 되게 명대사로 꼽히기도 하거든요. 이런 배우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유령의 모습과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되게 매력적으로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네. 코믹 호러 영화인 비틀주스 올레 TV에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공개해도 됩니까? 좋은 거 하나씩 다 읽은 다음에. 진짜 하나씩 읽은 다음에. 아깝네. 네네. 이토록 사랑스럽고 괴기한 상상력 무슨 말이 필요할까? 나도 저런 유령이랑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러블리.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영화에 태클 댓글들도 역시 있었습니다. 네. 동화 같은 화면은 좋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유치한 면이 있었다. 지나치게 어색한 특수 효과가 재미를 반감시켰다. 이게 30년이 지난 작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영화의 예산이 원래 1,500만 달러였어요. 1,500만 달러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 1,500만 달러. 네네네. 근데 여기서 팀 버튼은 100만 달러만 특수 효과에 쓰기로 결정을 해요. 횡령? 아니요. Cut it out!
그 100만 달러만 쓰기로 한 이유가 본인 스스로 이 작품을 A급 정서보다는 B급 정서로 가기로 좀 결정을 해요. 실제 이 영화 촬영할 때 VFX 장면들을 대부분 이 카메라 밖을 벗어나서 한 게 없대요. 유일하게 합성한 장면이 모래벌레 나올 때 그런 장면들이나 우주로 가는 장면들 뭐 이런 장면들만 합성을 했고 나머지는 다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트나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다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이용해서 영리하게 찍은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좀 총망라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데이오의 바나나 보트스론이 나올 때 이제 만찬을 즐기면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어요. 명장면. 네네. 해설해 놓아라. 그래서 여러분은 딱 그 장면 보고 나면은 아 정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에일리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페이스 호러잖아요. 네네. 우주선도 나오고 괴물도 나오고 막 난리 나는데 그 영화가 40년 전 영화예요. 근데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거든요. 전혀 촌스럽지 않아요. 네버 촌스럽지 않습니다. 절대 절대. 이 B급 영화임을 자처하는 영화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시간이 지나면 촌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때 정서의 B급이지 지금 보면은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은 어쩔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제가 애초에 팀-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그렇죠. 제가 팀버튼을 사랑하니까 저는 차라리 이 영화가 그냥 팀버튼이 더 소소하게 만들어서 완전 어둡게 만들었으면 훨씬 더 나은 영화가 됐을 거라고. 차라리 B급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A급 할리우드 영화로 끝나버리는 이런 좀 야 중간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항상 아쉬웠어요. 볼 때마다. 이 영화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 정크님이 준비하신 촌철살인으로 영화 소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공포라는 이상한 말처럼 그로테스크하지만 귀여워요. 마지막으로 드디어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무섭지만 재밌는 코믹 호러 영화 네. 새벽의 황당한 저주입니다. 30살을 눈앞에 두고 있는 숀에게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전자기기 매장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변변찮은 대접을 받는 것도 문제고 가족 관계부터 갖가지 인간 관계도 꼬여 있는 것도 문제고요. 자기 집에 얹혀 살고 있는 평생 절친 애들을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Could you please clean up a bit? 여러 가지 문제들로 머리가 너무 복잡한 숀은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날 좀비로 변했다는 사실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뒤늦게 상황을 눈치챈 숀은 자기를 차버린 전 여자친구와 엄마를 살리러 가야겠다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문제 많은 인간의 위험한 구출 작전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How's that for a slice of fried gold? 여러분, 신명나는 음악과 안셀 엘고트의 풋풋함 그리고 화끈한 자동차 액션이 빛났던 영화 베이비 드라이버를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 감독하신 분이 에드가 라이트라는 분인데요. 이 감독님이 연출한 영화가 새벽의 황당한 저주입니다. 이 영화의 매력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기본적으로 좀비 영화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비가 온 세상을 뒤덮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잔혹하고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무서운 장면들이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이니만큼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나 웃긴 장면들이 많이 등장해요. 문자 그대로 코믹 호러 영화입니다. 근데 이 코믹과 호러의 장르 간의 분위기 전환을 흔히 우리가 익숙한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전환들, 말장난 아니면 뜬금없는 슬랩스틱, 없던 걸 갖고 와서 장난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이미 보여준 것들을 이용해서 아니면 이미 있는데 아직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거를 차례대로 보여주는 방식, 이런 걸 통해서 장난을 굉장히 많이 쳐요. 예를 들어 오프닝에 처음 장면이 그런 게 있는데 주인공이 여자친구랑 앉아있어요. It's not that I don't like Ed. Ed, it's not that I don't like you. Well, I mean, it's not that I don't like David and Di, you know. Guys, it's not that I don't like you. Right. 이렇게 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친구들이 옆에 앉아있는데 서로 친구를 욕합니다. Ed doesn't have too many friends. 근데 카메라는 그걸 처음에 안 보여줬기 때문에 친구들 갑자기 보여주기 시작할 때 뭐야? 옆에 있었어? 이런 장면들을 영화가 계속 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황을 통제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잽을 날려요. 야, 여러분 웃기지 않냐? 여러분 웃기지 않냐? 이 영화가 유난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흥행이 안 됐습니다. 진짜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 정서는 안 맞아요. 아, 기본적인 정서는 네, 좀 그럴 안 수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인 드립, 시체 모욕 네. 이런 거 싫어합니다. 맞아요. 네. 이 영화는 그런 걸로 코믹한 걸 좀 상황을 모두 그런 건 아닌데 네. 만들어내긴 해요. 네. 감안하고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영화 좋은 댓글 만나볼까요? 네. 영국식 유머, 좀비 영화의 클리셰를 부순 무서움 없이 유쾌한 영화. 빵 터지는 영국산 좀비 코미디. 네.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아요. 네. 또 이 영화의 태클 댓글도 만나볼까요? 요런 얘기 있네요. 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느 부분에서 웃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영화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장르, 특히나 코믹과 호러를 좀 혼합시키려다 보니까 감독이 거의 의도하다시피 모든 장면에서 한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She's so drunk. 그게 영국 코미디의 또 정수기도 하고요. 찌질함과 웃긴 걸 같이 가는 게 영국 정서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호러까지 합쳤으니까 내가 지금 이걸 무서워해야 하는지 얘네를 안쓰러워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야 바보들 웃어도 되는 건지 복잡 미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사실 이 영화를 가장 재밌게 보는 방법은 한 세 발짝 떨어져서 저런 바보들 막 이러면서 비웃는 건데요. 네, 그게 사실 최고. 근데 우리 정서는 그게 안 맞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직장인들이 보면 100% 주인공한테 감정이입이 됩니다. 되죠. 되죠? 됩니다. 돼요. 엄청 돼요. 엄청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정말 영혼 없이 직장 생활을 하거든. 네. 근데 나도 직장 다닐 때 그랬거든. 네. 직장 딱 들어가는 순간 영혼이 다 빠져나가. 이유로. 근데 여기에 감정이입을 해버렸는데 영화가 겁나 답답해. 겁나 막 고구마야. 네. 친구는 계속 민폐만 끼치고 여자친구는 계속 짜증만 내. 네. 내 상황이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야, 요거는 좀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나. 그건 인정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또 이 영화의 비틀어진 매력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그 중간에 레코드판 있죠. 그거를 던져서 좀비를 제압하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좀비 두 명이 걸어오는데 주인공 둘이서 던지는데 던지면서 지네끼리 레코드판을 골라요. 죽기 직전인데 막 레코드판을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이런 복잡한 두 개가 공존하는 감정을 그냥 말씀하신 대로 세 발짝 정도 떨어져서 저거 뭐야 바보들 아니야? 그렇지. 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보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촌철살인으로 영화 소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상맞은 인간들이 극한의 위기에서도 초지일관 궁상을 떨면서 벌어지는 일. 자, 오늘 코믹 호러 무비라는 주제로 새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 영화, 그 영화를 소개한 사람 이름을 딱 한 번만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야, 댓글 막 주옥 같은 거 많이 올라옵니다. 의욕이 안 나. 정크님은 지치지 안 나. 야, 네. 자, 일단 투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가봅니다. 오늘의 2등이요? 공동 꼴찌라는 거예요. 말 그렇게 헷갈리게 할 거예요? 1등은요? 정큰. 와. It was after school, we were about to leave. We were both only 17, you know I was feeling the same way. Only wish I could make it last. 저의 추천 영화 비틀주스의 주연 알렉 볼드인 영화 알아보고 오실게요. 지니야, 네, 알렉 볼드인 영화 찾아줘. 알렉 볼드윈 영화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 볼게요. 지니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네, 배우 알렉 볼드윈의 출연작들이죠. 파리로 가는 길, 블루 제스민, 그리고 스틸 앨리스는 모두 올레TV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고요. 프라임 무비팩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재밌게 감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틸 앨리스 정말 추천해요. 진짜요? 정말 좋은 영화.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새로운 주제, 새로운 영화들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한 주 동안 잘 봐요. 네, 무서운데 웃겨 치명적인 매력의 코믹 호러 무비들 만나보셨는데요. 이 중에서 거의 없다님이 소개한 안나와 종말의 날은 오직 올레TV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빅잼 무비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즐겨보세요. 네, 이어서 성난 인터뷰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배우들이 무수쇼를 찾았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올레TV